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또 다음번에는 아마 못 뵙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사진 좀 띄워주시죠. 비서실장님, 오늘 정광훈 목사가 치료를 끝내고 병원을 나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4월 20일 날 보석하고 나서 이제 오늘 퇴원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언론상에 보니까요, 마스크는 쓰셨던데 이제 언론 보도된 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 교회에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는데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1948년 건국부정과 낮은 단계 연방제 등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답은 안 하고 틈만 나면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재개발을 선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도 국민들을 속여서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이제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빨리 지금 구속이 취소된 것을 다시 취소하라, 그래서 구속 수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보석에 대해서 그 취소 처분을 다시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상권 청구도 일부 지금 건보공단에서 55억 원 정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비롯해서 지금 한걸로 되어 있고요. 시민단체나 서울시에서 고발한 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속히 해결을 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진단검사 대상자 5,900명 중에 지금 얼마나 검사 받은지 혹시 아십니까? 4,000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아닙니다. 2,000명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57,000명 중에서는 어느 정도로 검사를 받은 거라고 알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57,000명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 진단 검사를 받은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느냐 말씀입니다. 한 10,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한 17,000, 2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미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공포감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좀 진단 검사를 받도록 강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 권고를 해도 본인들이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8월 25일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북 군산에서 노인들에게 식사와 교통편 그리고 일당 5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관광버스 4대로 8.15 집회에 참석하도록 유인했다, 이런 이제 청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관련해서 아까 전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이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관계 당국이 여기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이 옳고 정부도 역시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현행 법의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법에 미비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법의 때문에 미비한 이번에 부분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국회에
법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속히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7월 30일 날 권력기관개혁 당정청 이후에 이 경찰개혁 법안을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해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한편으로는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지금 방침이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네, 국가의 그 수사 총 역량은 늘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그 경찰 그 개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국민에게 올바른 치안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골든 타임이라 보기 때문에 이번 정국회에서 반드시 이 경찰개혁 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시민자치적 영역에서 보자면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법안이 이제 꼭 통과되기를 저도 희망하는데요. 그 중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 중에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등의 업무가 이제 지방자치 사무로 분류가 돼서 자치경찰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여기와 관련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에 좀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를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를 희망합니다.